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어쨌든 이런 큰 선거가 있고 나면 여야 모두 내부가 막 요동을 치거든요. 권력관계 뭐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치는데 특히 야권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대권 경쟁이 이제 각계약진이 시작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당장 박원순 시장이 일약 대권 후보,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권의 어떤 대권 경쟁 구도부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판넬도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박원순 시장의 뭐랄까요 나홀로 그러니까 정치 홀로서기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요? 네. 후배죠, 후배. 저 고등학교. 네. 네, 근데요. 박원순 시장은, 물론 이제 그 퍼블릭 서포트 있겠죠. 여론의 지지는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가장 어려울 문제는 당내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그 여론조사 차이로 간신히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도 당내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원순 시장은 당내 기반이 더욱더 취약하지 않겠는가. 예. 상대적으로 좀, 봤을 때. 예. 그게 아마,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될 것이다. 극복이 서울시장 하면서 그걸 조직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박 시장이 예. 놀라운 것이요. 2011년에 이제 재보선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무소속 후보였다가 결국은 이제 옛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주 탄탄하게 의원들도 만나고요. 또 그 민주당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또 상임 고문들도 만나고 보이지 않게 굉장히 또 인간관계 잘 쌓았다. 당내 일각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결국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이 유리하냐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대권 가도 유리하냐 이러면 제가 당 관계자 한 10명한테 물어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좀 더 유리해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 같이 유세를 하거나 지원 유세를 하거나 이런 거의 거는 그런 모습을 없었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2011년도에는 그 50% 지지율이 5%인 후보에게 네, 양보를 해서 그때는 막 편지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엮어서 한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기회를 줬을 때 안 잡으면요. 예. 그 오히려 재앙으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렇죠. 기회를 줬는데 안 잡은 건가요? 안철수 대표한테 줬는데 안철수 대표 후보님과 줬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대선 저 때야 뭐 그 봐줄 수 있는데 예. 그 위에 뭐 서울시장이든지 예. 그 할 때도 그렇고 또 아주 결정적인 거는 요번에 그 당을 만들어야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독자 신당으로 그렇죠. 갔어야 된다. 그러고 또 들어가서도 예. 계속 자기 그 주장을 밀어붙였어야 됐다고요. 기초공천.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또 안 하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뭡니까? 이 중간 지대로 말이야. 안보 공약이고 이거 했을 때 또 뭐 5.18도 넣거나 5.16 같이 넣거나 뭐 이때 네. 자기 주장을 확 중도 입장을 빼오기 위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또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요번 경우는요. 제가 듣건대는 서울 네. 지원 요새 나간다더니 박 시장 쪽에서? 박 시장 오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잠룡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주역에서는요. 그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여우주를 물어야 되는데 예. 그 전까지는 아무 때나 뛰어 올라가면은 사수에 총 맞아 죽는 거거든요. 활 맞아 죽는 거지. 예. 그 들에 떨어져서 그냥 개미밥 되는 거예요. 예. 한비자 맨 앞에 나오는 게 그거 얘기 아닙니까? 여우주를 운무를 타고서 하늘로 못 올라가면은 개미밥 된다 이거예요. 예. 때를 만났을 때 바로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계속 철수를 하시는 거야. 이름대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 준 게 기회가 준 거다고들 다 예. 해석하는데 예. 저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주에서 준 게. 집안에서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요번 경우 무조건 서울하고 경기 띄어가지고 예. 서울이든 경기든 둘 중에 하나 놓으면 내공이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 안철수 대표가 경기에서도 열심히 뛰었나요? 경기에서 시간이 많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선대위 회의할 때 참여는 예. 하기는 했지만 예. 결국은 매주 주말
마다 3주 연속으로 광주에 내려가면서 결국 광주 선거에 올인한 게 맞죠. 일단은 광주가 일단 급했기 때문에 전략공천한 윤장현 후보의 당선이 일단 1차적 과제였고, 그러니까 광주에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그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주로 물기 일보 직전에 계속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번 하니까 제일 그 종편의 일부 쪽에는 날개 뻗친 누가 날개 달린 잠룡이 하는데 잠룡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날개 있으면 날개 다 젖어가지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지. 그 서양의 그건 익룡이에요, 익룡 날개. 예. 서양하고 동양의 개념을 잘 몰랐는데 아무튼 여주로 물기까지는 딱 기다렸다가 예. 그 시간이 왔을 때 구름이 끼고 안개가 꼈을 때 딱 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기회는 많이 안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타는 게 중요한데 요번 경우는요. 지난번에는 그 안철수를 대할 수 있는 카운터 파터가 없었어요. 야권 내에. 예.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저거 했었지만 그 다음 드롭했잖아요. 예. 근데 다음적으로 이제 문재인까지 나와서 지금 계속 그 스파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임자 만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주로 부산 경남에 집중을 했었나요? 부산 선거운동은? 경남도 그렇고 수도권도 유세하고 골고루 다녔지만 아무래도 예.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 예. 그 경남도지사 후보도 좀 많이 그러니까 들어왔고 두 사람 다 부산에 예. 네. 안철수 씨하고 그 문재인 씨 두 사람 다 이번에 헛발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차대한 저거에 무조건 뭐 박원순이 오지 말라 그래도 가서 좀 도와주는 모양이고 해야 박원순 되는데 씨 후보가 네, 네. 예를 들어서 박원순 근데 안 후보가, 대표가 문재인 예. 후보가 돕긴 도왔고요. 그 박원순 시장이 처음 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 날 등산을 문재인 의원과 같이 갔었죠. 예. 네. 문재인 의원은 여전히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볼 수 있는 거죠? 박사님? 그럼요. 그 안철수 씨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였었는데 지금 3위, 4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광주에서 기사 회생했다라는 것보다 광주에서 살려놓은 거예요. 기사 회생이 아니고 살려놓은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씨가 윤장현 씨 공천해놓고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어요. 아, 그러면 성공했다 이거죠? 광주에서 알아서 다 전략적으로 네. 윤장현 씨를 당선을 시킬 텐데 거기에 올인함으로써 잃은 네. 것이 너무 많죠.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이 세 분을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씨는 그 비노에게 너무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윤장현 사건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런 반면에 문재인 씨는 친노 세력을 아주 굳건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분 가운데에서는 지금 문재인 씨를 어떤 세력을 이길 가진- 수 있는 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네. 지금 옆에 있지만 이번에 저 충남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안희정 지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요. 문재인 그 의원하고 장차 경쟁 관계로 그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사항이겠지만요. 예. 그렇게 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전국적 전국적 인물로 뜨는 게. 뜬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안희정 씨가 과연 문재인 씨하고 경쟁을 해서 굉장히 가능하겠는가? 저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희정 당선자의 경우는 어제 당선 소감에서 새로운 국가와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뭐 상당히 그 어떤 국가적 과제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대권 꿈을 지금 뭐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권 꿈꾸는 거는 안희정 잠깐 지금 우리 저 VTR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한번 네. 보고 가시죠. 예. 국민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과 격려는 20세기의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지역 정치, 공무원 행정의 낡은 이념의 정치, 이런 것들을 극복해보자는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도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지금 당선 소감인데, 근데 제가 원했던 멘트는 아니네요. 새로운 국가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이제 자기가
단순히 이제 충남도지사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과제에 관심을 두고 뭐 도전을 펼치겠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의 그걸 지금 멘트 나왔잖아요. 네, 가능성. 본인 스스로 난 대권 주자다. 이래가지고 표를 좀 더 얻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충청도라는 게 계속 영원함이 돌아가면서 하는 저거에 그 여당에서는 계속 후보가 노미네이트 된 사람이 있죠. 정운찬 전 총리도 있고. 예. 근데 야권에서 지금 총리 대권 후보로 거론된 거는 계속 친노의 네.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아이디얼리 뭐 친노표에다가 충청표에다가 호남 집토끼에다 그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자칭 대권 주자다라고 하는 사람 몇 있어요. 예. 야권의 안희정 씨, 예. 또 여권의 저기 제주도 원희룡 씨, 네. 또 저기 경남 홍준표. 홍준표 뭐 뒤에 씨. 있습니다, 지금. 다들 표지가. 그저 대권 주자다 이래가지고 표를 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대권을 그, 임기를 그만두고라도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한 게 득표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실제로 당선이 돼서 진짜 대권 주자가 된 건지, 그건 또, 예, 나중에 그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대중성이라든지 능력을 통해서 또 극복해야 될 과제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그 대구의 김부겸 후보의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에 이어서 이번에도 40%를 넘었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 결국은 예. 좀 아름다운 패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국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세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보통 한 두 번쯤 3세판. 떨다가 예. 세 번째쯤 도전을 하면 유권자들 마음이 좀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2012년 총선 그 대구 수성이었고요. 이번에는 대구 시장에 도전을 했고요. 다음 총선에 다시 한번 대구 수성에 도전하면은 유권자들이 좀 더 정말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하고 좀 대구에서 뭔가 일이 나지 보여줄 않을까. 수도 있지 그런 않을까라고 아마 기대에 김부겸 얘기를 하죠. 후보 쪽에서는 네. 예,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40.4%로 얻었고 이번에 보니까 40.3%로 얻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도 네. 또 그렇게 얻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 이 박사님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김부겸 씨하고 이제 이렇게 유사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분이 김정길 씨거든요. 예. 김정길 장관이 40몇 % 받았었죠. 44%까지 네. 아마 받은 걸로 제가 받았었죠.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예. 부산에서 꾸준히 도전을 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대권 도전도 했지만 결국 중도 하차했고요. 그리고 저 김정길 장관의 경우에는 올림픽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았었던가요? 네. 굉장히 장관도 지내고 활동을 많이 한 분이었고 부산에서 꾸준히 도전을 했고 부산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그런 분인데 결국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희정 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서 2번 도지사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는 또 정말 민주주의 투쟁도 굉장히 한 분이고, 정말 그 이력으로 본다면은 안희정 씨보다도 훨씬 더 화려해 보이는데요. 네. 김문수 지사가 지금 대권 선호도에서 네. 메디 정도 돼요. 굉장히. 예, 그렇잖아도 지금 저희가 네. 아니,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여당의 대권 구도도 한번 좀 짚어보시죠. 예, 말 나오신 아니, 분에. 그래서 지금, 야당이 대권 주자가 많은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안철수 씨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씨에게, 대권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차기 국회 선거 때 박원순 시장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차기 국회 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문재인이 되겠느냐? 문재인이가 당권을 가져가겠느냐? 네. 그러면은 그 위치가 더 단단해지죠. 아, 차기 네. 주자로서. 네. 알겠습니다. 네.